191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전시장 한가운데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 하나 공개됩니다. 하얀 정사각형 캔버스 위 그려진 검은 사각형.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작품은 제목마저도 검은 사각형이었죠. 현대의 시선으로 봐도 아주 난해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공개된 1900년대 초엔 더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게 예술이냐? 이건 나도 그리겠다. 너무나도 간단한 도형 그림 하나로 관객에게 논란을 일으킨 이 작품. 러시아의 화가 말레비치의 그림입니다. 말레비치, 간단한 도형과 형태들, 그리고 너무도 간단하게 채색된 색들. 누구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을 남긴 말레비치는 절대주의의 창시자, 추상회화의 혁명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추정 작품 가격이 약 1조 원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간단하고도 또 간결한 그의 작품들은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말레비치의 작품 세계는 특이합니다. 여기도 아주 간단한 형태와 색으로만 작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레비치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다양한 추상화들이 있었지만 말레비치의 그림은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간결합니다. 색도, 형태도 한마디로 심플하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런 심플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1878년 키예프에서 태어난 말레비치는 동네에서 열린 한 전시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말레비치는 혼자서 벽이나 난로 등의 그림을 그리는 등 그림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을 지켜본 그의 어머니는 15살 생일에 물감을 선물로 주기도 했죠. 그렇게 말레비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레비치는 당시 유행하던 화풍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그의 초기작에선 당시 유행하던 화풍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빛의 인상을 그리는 인상주의, 색감을 자유롭게 펼치는 야수주의.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화풍들을 접하며 말레비치는 자신만의 화풍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혼자서 그림을 그리던 말레비치는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자 미술 공부를 위해 대도시인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술학교에 입학을 수차례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말레비치는 낙담하지 않았죠. 말레비치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화가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배우기로 마음먹습니다. 말레비치는 한 화가의 견습생으로 일하며 그림의 기본기를 익혀나갔습니다. 더불어 당시 그림을 연구하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화풍을 접하게 되죠. 그가 견습 생활하던 20세기 초에는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입체주의였습니다. 입체주의는 캔버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2차원 캔버스에선 아무리 대상을 잘 그려도 3차원의 모습을 담아낼 수 없다.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기 위해 3차원의 대상을 2차원 캔버스 위에 나타내는 실험을 펼쳤는데요. 다시 말해 대상을 온전히 캔버스에 담아내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3차원 대상을 더 정교하게 캔버스에 그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과는 달라졌죠. 사실을 그리면서도 사실에서 벗어나는 시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도전. 사실은 꼭 사실적이어야 하는가? 말레비치는 이러한 입체주의의 역설에 빠져들었습니다. 말레비치는 입체주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전시를 열었고 러시아의 입체파 운동을 추진할 정도였는데요. 그러한 혁명적인 도전에 금세 러시아 미술계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말레비치는 입체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입체주의마저도 현실의 대상을 묘사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말레비치는 입체주의를 벗어납니다. 1913년 말레비치는 한 오페라 무대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무대 장치와 등장인물의 의상을 디자인했죠. 기하학적인 형태와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예술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형태였기 때문이죠. 말레비치는 이 시기부터 예술이 현실 속 대상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생각했죠. 그는 현실과 그림 사이의 형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현실을 그리면서도 현실을 담지 않는 그림. 그는 이런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반대로 그림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묘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말레비치는 사각형을 기본 형태로 하는 기하학적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선과 하나의 단색으로 가득 찬 장면. 이런 모습은 현실 세계에선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림 안에서만 표현되는 것이었죠. 현실과 그림을 분리시키려는 말레비치의 아이디어는 자연세계엔 자연스럽게
존재하지 않는 도형과 단색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담은 화풍을 절대주의라 이름 붙였죠. 현실의 흔적을 제거하고 오로지 순수한 창조를 향한 의지. 그는 절대주의 속에서 현실의 모방이 아닌 창조로만 존재하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꿈꿨습니다. 1915년 그는 첫 번째 단독 전시를 펼칩니다. 하지만 전시장에 도착한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로지 검은색 사각형으로만 그려진 그림들, 심지어 제목마저 검은 사각형이었죠. 너무도 단순한 형태지만 이 그림들은 말레비치의 철학을 집대성했다 평가받습니다. 말레비치는 절대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며 창조의 본질, 창작의 원형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절대주의의 기본 요소인 도형과 색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죠. 그 결과 가장 본질적인 형태로 사각형을, 또 가장 본질적인 색으론 검은색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레비치는 모든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며 모든 형태의 기본은 사각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검은색 사각형은 모든 것이 될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죠. 작품 속에는 오로지 새롭게 창조된 형태만 있었습니다. 이 전시 속 그림들의 미술계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꼭 현실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 평론가들은 이 전시가 세계 최초의 추상회화 전시라고 평하죠. 현실을 묘사하지 않는 순수한 세계. 절대주의는 이렇게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레비치는 검은 사각형을 발표한 이후에도 절대주의에 대한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색과 형태를 여러 형태로 고민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죠. 마침내 1919년 작품을 통해 그의 철학이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바로 흰 바탕 위에 흰 정사각형입니다. 형태와 색이 모두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작품입니다. 검은 사각형보다도 흰 사각형 존재는 더욱 느껴지지 않죠. 그의 작품에 사용된 흰색은 영원과 진실에 대한 순수한 추구를 상징합니다. 흰색 바탕은 경계를 부수고 무한한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절대주의는 점차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활동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1930년에는 말레비치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해당 전시를 바로 폐쇄했죠. 말레비치의 선구적 작품 세계가 소련의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작품 활동이 소련의 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말레비치는 국제 스파이 혐의로 KGB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그를 처형하겠다고까지 위협했죠. 서방 국가의 언론과 동료들의 노력으로 2달 뒤에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레비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제재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추상화는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 뒤 소비에트 혁명 15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말레비치의 작품도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그의 작품은 반체제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전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러시아에서 가능한 작품 활동은 사회주의 사상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 뿐이었습니다. 말레비치 또한 어쩔 수 없이 추상회화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죠. 몇몇 작품 활동을 했지만 이 시기의 그림들은 말레비치가 추구하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말레비치는 이후 절대주의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소련 당국이 대부분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말레비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주의 양식이 틀렸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자신의 철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절대적인 순수한 예술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치지 못하던 말레비치는 55세의 나이에 암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절대주의 화풍을 세상에 다시 선보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절대주의 화풍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죽음이 가까워진 말레비치는 자신이 쓸 관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집대성된 검은 사각형과 검은 원을 관 위에 그려넣었죠. 죽음을 통해 비로소 절대주의 화풍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말레비치는 현대 추상회화의 시작을 연 예술가라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그의 도전 이후로 수많은 현대 추상회화의 화풍들이 나타났는데요. 형태와 색에 대한 고민 속에 추상회화는 꽃을 피웠고 인테리어, 디자인 등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의 간결한 형태와 색은 현대 모더니즘,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기틀을 다졌다 평가받습니다.
심플을 강조하는 현대의 제품들 모두 말레비치의 철학이 없었다면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때문에 그의 그림은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고민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예술을 꿈꾸던 말레비치. 그의 사각형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